썰 한잔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9시 정각 법원 301호 법정에 휠체어를 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춰들었습니다. 철회 판사로 불리는 김정호 판사는 15년간 한 번도 정상 참작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아내와 어린아들을 모두 잃고 하반신 마비가 된 후보는 법과 증거만이 진실이라는 냉철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 판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5년간 쌓인 세월의 무게와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정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나머지 마음을 얼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편의점 무장강도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수연 45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병든 아이를 돌보느라 늙어 보이는 깡마른 몸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는 7살쯤 된 딸 이소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항암 치료로 인한 대머리를 가리는 분홍색 모자가 씌어져 있었고 작은 손에는 아버지를 응원하는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 판사가 차분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편의점 무장강도 사건, CCTV에 명확히 찍힌 범인의 체격과 의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행 시각 인근에서 포착된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 정보까지 모든 증거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연 편의점 무장강도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수없이 반복된 질문의 피로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딸 병원비를 벌려고 대장간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15만 원이라도 벌어야 소민이 치료비를 댈 수 있거든요. 김 판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수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대장간 김 사장님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절망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 이번 사건의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범인의 키와 체격 특유의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까지 피고인 이수연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범행 시각인 오후 9시 23분에 사건 현장 반경 200m 내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2명이 피고인과 일치하는 키 175cm 마른 체격의 남성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이 착용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역시 피고인이 평소 즐겨 입는 옷차림과 동일합니다. 김 판사는 냉정하게 증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본 그의 경험으로도 이보다 명확한 유죄 증거는 드물었습니다. 상황 증거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님, 7살 이소민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법정 경비원이 제지하려 다가갔지만 김 판사가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김 판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아이의 모습에서 15년 전 일은 자신의 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죄예요.
그날 저랑 통화했거든요. 아이는 작은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9시 20분부터 25분까지 통화했어요. 아버지 목소리 뒤로 계속 땡땡 소리가 났어요.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오늘도 힘내라고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의 말에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측 새 아동의 증언은 법적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통화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구하려는 심리적 동기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소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아버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거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서 밤새 지켜주셨어요. 제가 무서워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 리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절실한 외침이 법정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판사는 아이의 눈빛을 보며 뭔가 마음 깊숙한 곳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김 판사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8살이었던 아들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는 나쁜 사람 벌하는 멋진 판사잖아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판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통화 기록과 관련 증거들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연기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 판사가 이렇게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이수연은 희망의 빛이 스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고 후 판사실로 돌아온 김 판사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사건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통신사의 정밀한 통화 기록 분석을 의뢰했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소민이 말한 대로 정확히 9시 20분부터 25분까지 5분간 통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통화 음성 분석 결과 배경음으로 규칙적인 금속 타격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CCTV를 다시 자세히 보니 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물건을 집을 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수연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또한 범인의 걸음걸이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는 것 같았는데 이수연에게는 그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정보도 재검토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의 전파 범위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이수연이 일했다고 주장한 대장간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판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강도 사건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리고 피고인이 말한 그 대장간을 직접 조사해보겠습니다. 비서 박미영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겠다고요? 이미 선고가 연기된 상황인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무죄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보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김 판사는 직접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대장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입구 쪽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간 사장 김철수, 58는 김 판사가 나타나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그날 밤 여기서 일했습니다. CCTV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만약 거짓 증언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불법 증축 문제로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 판사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수연이 쇠를 두들기며 일하는 모습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9시 20분경부터는 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도 계속 망치질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 판사는 즉시 수사팀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도 사건이 같은 시기에 여러 건 발생했고 진짜 범인은 30대 초반의 상습 강도범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왼손잡이였고 오른쪽 다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간의 절룩거림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성과에 급급한 담당 형사가 확실한 증거 없이 상황 증거만으로 성급하게 이수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반대 증거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재심이 열렸습니다. 김 판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대장간 CCTV 영상 정밀 통화 분석 결과진짜 범인의 체포 소식까지. 피고인 이수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김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민이는 아빠 하며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방청석의 여러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판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그리고 소민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고 진실을 놓칠 뻔했습니다. 김 판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특히 소민이 당신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소민이가 김 판사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님 고마워요. 아버지를 믿어주셔서. 판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주시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김 판사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소민이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정의는 차가운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정이 함께해야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판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법과 증거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사정과 진실도 꼼꼼히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성급한 판단 대신 신중한 검토를 차가운 법 적용 대신 따뜻한 인간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정에는 엄정함과 함께 온정이 깃들었습니다. 변호사들과 검사들도 김 판사의 변화를 느꼈고 철혈 판사라는 별명, 대신정의의 판사 진실의 판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김 판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소민이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학치료로 더 많이 마른 소민이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정말 오셔서 고마워요.
소민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판사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의로운 판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셨다고요. 김 판사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민이 당신이 저에게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 판사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소민이의 치료비와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또한 매주 병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올바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김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 정의가 뭐예요? 김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정의란 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사람을 믿는 마음이야. 소민이처럼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란다. 진짜 정의는 차가운 법조문만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의 마음과 진실을 향한 끈질긴 노력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안 7살 아이가 가르쳐준 소중하고 값진 교훈이었습니다.